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이란 무엇이다. 효율적 시장은 그 가격이 시장의 가격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시장이다. 경제학적인 의미는 rational expectation인데 strong version에서는 본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 외환시장, 하여튼 일반적인 금융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그럴 때 왜 시장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투자 기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랜덤워크로 움직이더라. 예측이 참 어려운 랜덤워크로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이 다 효율적 시장의 반증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예상된 그런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은 금융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그죠?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다 그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효율적인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는데, 80년대 이후로 금융시장을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100%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지금 한 6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오늘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이 한 90%는 95%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한 5%는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그 예입니다. 첫 번째 예는 small form effect라는 거예요. small form effect. small form effect는 이름이 암시를 하듯이 작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초과 수익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APM 같은 거를 배우면은 모든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의 베타에 의해서 이제 프라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값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고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작은 회사들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CAPM이나 이런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한 프라이싱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회사들은 우리가 CAPM을 포함한 그런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격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내더라. 왠지는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는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뉴얼리 이펙트는 1월 효과죠. 우리나라 말로는 1월 효과인데, 1월 효과.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월별로 주가 수익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월 달에 유독 높아요. 1월 달에 유독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관찰되는 게 아니라 미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다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가 있어요? 12월 말에 사가지고 주식을 1월 달에 주가 수익이 높을 때 팔아버리면 초과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1월 말에 너도 나도 1월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1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12월 말에 주가를 사게 되면 12월 달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1월 달에 팔게 되면은 1월 주가는 떨어지게 돼서 1월 효과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전히 1월 효과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면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구나.
그래서 1월 효과는 여전히 시장에 아까 아노말리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노말리. 이건 시장의 이상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이상현상. 아노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스몰 폼 이펙트가 첫 번째 아노말리고 두 번째 아노말리로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일어나서는 없어져야 되는 효과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효과, 그게 1월 효과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1월 효과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연말이 되면은 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 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는지 이제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내가 좀 좋은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쁘게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종의 1월 효과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또 세금 이율을 여기서는 지금 세금 이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 같은 것들이 세금 효과 연말에 이제 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세금 정리를 하고 이익 낼 건 이익 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손실 나는 주식 팔고 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1월 효과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요지는. 그런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뭐 여기 지금 설명이 되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펀드 같은 데서도 1월 효과가 관찰이 되거든요. 펜션 펀드 같은 거는 그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펀드인데 여전히 그런 그 펀드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봐도 1월 효과는 관찰이 되기 때문에 세금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1월 효과는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하나의 증거로, 하나의 아노말리로, 이상현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그 주가 같은 것이 시장이 효율적이면 주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그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오버리액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리액트. 지나치게. 정확하게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잉으로 반응을 한다. 시장 가격이 과잉으로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큰 이익의 변화가 있고 그럴 때는 종종 그런 큰 이익의 변화를 발표하는 그 기업의 주가가 오바를 합니다. 오버리액트를 해요. 이거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그러면은 관찰돼서는 안 되는 현상이죠. 오바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오버리액트를 하는 것 같다. 이것도 효율적 시장에 반하는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시장을 정의할 때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조금 더 stronger 버전으로, 조금 더 stronger 그 버전으로 효율적 시장은 본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의 경우는 본질 가치가 이제 배당의 합의 현재 가치로 표현이 됩니다.